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은 창업과 그다음에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것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91년도에 창업을 하고 97년 97년에 그 IMF 위기가 올 때까지는 순항을 하게 됩니다. 물론 그 전에 아마 혹독한 시련들을 많이 겪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는 의의로 편하게 사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91년도부터 97년 IMF 위기가 터질 때까지는 뭐 4명부터 시작을 했지만 97년 정도 되니까 직원이 한 30명, 매출도 한 50억까지 늘어나는 아주 짭짤한 그런 회사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워낙 힘들게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제품들을 개발한다고 앞뒤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을 함부로 벌리지는 않고 정말 자신 있는 것만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회사가 크게는 성장하지 않았지만 아주 탄탄하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간에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여러분 정도의 백그라운드와 학습 능력과 그런 그 스마트한 머리를 가진 분들은 그 정도 뭐 몇십억 사업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사업을 하던 분들 중에 주위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?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. 근데 그 사라진 원인을 잘 또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.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정말 그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. 그런데 저는 거꾸로 거기에다 한 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역시 또 성공은 실패의 아버지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. 살아남고요. 그리고 자신감이 붙어요. 그러면 또 일을 벌립니다. 저는 그게 성공이 만들어내는 어떤 큰 실패를 가져오는 신기루라고 정의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힘들 때는 자학을 하고 모든 걸 자신 없어 하는데 일단 자기가 계획한 일이 성공을 하고 일이 잘 되면 의의로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랄까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벌리게 돼요. 그러고 나서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무너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것도 진리지만 성공이 실패의 또 다른 아버지다. 이 말도 가슴에 새기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.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성공하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커나갈 때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귀에는 뭐 어떻게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벤처기업가들 중에서는 제가 후배 사업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크게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잘 나갈 때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. 자기 성공에 도취가 돼 있는 거죠.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 할 수 없습니다. 자기가 직접 극복하기 전에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화두를 던진 얘기들이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,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냐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돌파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실함은 기본이다. 열심히 하는 것. 그것만큼 여러분의 큰 무기는 없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진행이 되어 오면 회사는 성장을 하겠죠.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벌써 300명에 1,500억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
매출이 5천억, 7천억 가는, 그다음에 NH는 1조가 벌써 넘어섰죠. 그 정도 가면은 또 다른 또 교훈들이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. 그 단계에 겪을 일들은 제가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제가 그 와중에 있는 지금 매출 1,000억이 넘는 글로벌 중견벤처 그 모임 내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성공한 살아남은 벤처기업가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뭘까?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토론도 해보고 찾아보고 느끼는 게 있는데요.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랄까?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걸 뭘로 봤냐면 어떤 정직함으로 봤습니다.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정직하다는 거는 예를 들자면 회사를 하다 보면 저희 회사도 한 3번 정도 매출이 꼬꾸라지고 후퇴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. 그러면 시장에서 난리가 나죠. 주가 폭락하고. 그러다 보면 그거를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감추려고 많이 합니다. 은폐하려고 하고. 그러니까 그걸 보통 뭐 분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포장한다고도 얘기하고 그 어떤 그 추한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것도 또 다른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상장을 하고 240억 정도의 매출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축제 분위기고 좋았죠. 지금 보면 240억 매출이 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좋았습니다. 2001년도에 상장 후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. 2001년도면 벤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IT 거품이 후퇴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지 않습니까? 저희도 그때 2001년도에 딱 보니까 매출은 170억으로 곤두박질 쳐 있고 흑자에서 적자로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군들 그거를 이렇게 용기 있게 하고 싶겠습니까? 근데 영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매출할 거 그 사실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. 그걸 먼저 끊어버리면 매출 감소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치팅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실제 그런 유혹에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책임자들은 자기 자존심도 있고 시장에 대한 면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왜 살아남았을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성격이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.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뭐 어떻게 포장을 해서 잘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건 능력이 잘 안 됩니다. 굉장히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 중에 하나인데요. 아마 그런 면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때 뭐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뭐 못한 건 사실이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자. 그리고 돌파구를 찾자. 시장을 다른 데로 돌려보자. 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. 뭐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나죠. 그걸 겪으면서 그 이후에 위기가 한두 번 더 왔을 때도 똑같은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. 그걸 덮고 넘어갈 거냐. 아니다. 인정하자.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고 그걸 다 도려내자.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. 뭐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고 못 보고 나갈 사람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안팎으로 굉장히 말이 쉽지 실제 그걸 행동을 옮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런 것들이.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입지가 좁아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런 일을 닥쳤을 때 정말 정직할 수 있느냐, 솔직할 수 있느냐.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나 우리 회사 체면이 아니다. 진실이다. 사실이다. 있는 그대로다. 그럴 수 있느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니까.
아마 뭐 저희도 지금 겪고 있는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? 배가 가다가 갑자기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가라앉았을까? 예? 그리고 국가 이익을 생각해 보면 야, 이게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? 근데 과연 정말 힘을 가진 사람들이, 유정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다. 그리고 국민들을 믿어야 된다.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울까요?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죠?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. 그걸 뭐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. 오판이든 그게 뭐든 간에 야 이거 잘못돼가지고 이거 어려워지면 어떡해? 그죠? 그걸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찾을 수 있겠죠. 힘을 가진 사람들은. 근데 비슷한 일들이 회사 내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.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부실 채권 문제, 악성 재고 문제, 뭐 분식 회계 문제 해가지고 정말 그 투명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정말로 진실의 힘을 믿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. 그게 저는 정말 진정한 그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덕목이 좀 부족한 분들,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참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횡령 배임 사건, 분식 회계 사건, 이 벤처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저는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사자가 들어있으면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사자를 지우는 거. 그러니까 내 재산이 지금 뭐 그 몇천억, 몇백억이라 얘기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분들이 뭐 거기에 휘둘릴 것 같습니까? 그건 아닙니다. 밖에서 하는 얘기고. 정말 지금 그런 선도벤처를 끌어가는 많은 창업자들의 머릿속에는 돈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. 저도 지금 이 다산 네트워크가 어떻게 해야 올해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?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지금 뭐 내 재산이 얼마고 주가가 얼마고 올라가서 어쩌고 떨어져서 어쩌고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와 또 다르다는 거죠.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? 굉장히 추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그 퍼블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 기업이 정말 그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나름대로 20년 동안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고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4개 화두 속에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그 뭐 쉬울 것이냐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역전 찬스를 만들고 싶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성실함과 그런 정직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한 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와줄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 기업가가 돼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